타임라인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12시, 1시 요 사이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몇 개 더 추가하면은 12시 50분에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1시에 김계환 사령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또 전화를 하고요. 예. 1시 3분에 김계환 사령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또 전화를 하고요. 예. 1시 50분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반환이 아닌 회수다.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을 딱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통화한 그 시점을 해서 그 뒤에 이게 모든 게 다 전화 통화 다 이루어졌다.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반환이 아닌 회수라는 이 단어 선정도 그리고 수사가 아닌 조사였다라는 이 단어 선정도 전부 직권남용을 염두에 둔 겁니다. 왜냐하면 수사를 이미 해버렸으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된 거니까 직권남용이거든.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냥 니들이 조사한 거잖아. 그리고 반환이 아니고 이게 공식 문서 서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야 이게 좀 미비된 거야. 그래서 회수한 것이야.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아니지. 그런 식으로 가려고 회수, 조사 2단을 계속 지금 쓰고 있었던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전부 본인들의 책임을 면탈할 그 생각만 지금 계속 했던 거야.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. 이번 일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을 한번 따라가 보면 최수은 해병이 급물살에 휩쓸려서 이제 그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 말이 바뀝니다. 그게 이제 그 7월 31일 날 1차 경로라고 하는 이만한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이제 여기서 말이 바뀌잖아요. 말이 바뀐다고. 근데 요 말이 왜 바뀌었을까? 요새 나오는 1차 경로의 원인이 되는 무슨 구명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. 로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28일에 수사 결과 보고를 하잖아요. 그리고 그 수사 결과 보고를 김계환 사령관한테 할 때 거의 그 즉시 김계환 사령관은 해병대 그 사단장 있지 않습니까? 임성근에게도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임성근은 28일 오후부터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이미 1차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있었던 것 같아요. 추측을 하자면 임성원 사단장이 그 국방부 박정훈 대령의 어떤 수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구명 로비를 한 걸 같아요. 그게 대통령 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만한 일로 사단장을 하면서 경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. 항명.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게 내가 항명이라는 게 뭐냐면 넘겼단 말이야. 경찰을 넘겼단 말이죠. 이거를 대통령은 항명으로 받아들인 거지. 그래서 8월 2일 날인가 대통령이 그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에게 3번씩이나 전화했다는 거는 무지무지 경로했다는 거고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 감정 제어를 못했다는 것 같아요. 자, 이 로비가 1차 로비가 있었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처음에 7월 28일 날 김계환에게 보고를 하잖아요. 박정훈이. 그랬을 때 7월 30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계환과 박정훈이 같이 가서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하거든요. 장관에게 사인을 합니다. 사인을 하고 박정훈은 나가 있어. 그리고 수사단 다 나가고요. 김계환과 장관이 독대를 해요. 근데 독대하는 이유가 이때는 심플리 아주 단순합니다. 후임자 누구 할 거야? 후임자 누구 할 거예요? 2스타 1사단장을 바꿔야 되잖아. 그러면 3스타 그 위에 있는 상급자잖아요. 해병대 사령관이. 근데 임성근은 사실은 3스타 다음 해병대 사령관으로 지금 인식됐던 사람이란 말이지. 임성근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해병대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할 거야? 라고 해서 나온 게 부사령관인 정정범 이름까지 나와요. 이때 7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야. 보직 해임되고 사단장 끝난 거야. 7월 30일. 그런데 보십시오. 결과
보직 해임되고 끝나는 사람이 7월 30일에 끝났던 사람이 불과 3일 만에 8월 2일 날 누가 보직 해임됐습니까? 수사단장인 박정훈이 보직 해임돼. 단 3일 만에. 이게 로비가 아니고 뭐예요?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말이죠. 7월 30일 날 이게 있고 난 다음에 7월 3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자, 7월 30일까지 이 사람을 보직 해임하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야, 그러면 너 어디 있을 거야? 곧 있으면 보직 해임되는데. 그러니까 집에 있으라고 한 거야. 집에. 일사단장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포항에 있는 일사단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집에 있어라. 그 공간에 있어라. 그래서 파견 대기 명령에서 거기 공간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이 왜 보직 해임되기 직전에 보통 이제 그 부서에 근무를 못 하잖아요. 그 부서에 근무 못 하고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건 집에 있는 건 좀 가혹하지만 보통 이제 다른 사무실로 가지 않습니까? 아무것도 없고 책상만 그렇지, 있는 딱 그 그렇죠. 사무실에 그렇죠. 가죠. 보통 전화기가 없죠. 보통. 그렇죠. 예. 그런 데를 가잖아요. 7월 30일 날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. 이 일이 임성근한테 일어났는데 7월 31일 날 갑자기 이게 휴가로 바뀌는 거야. 7월 31일부터는 집에 있어야 돼. 그냥 공간에서 곧 있으면 옷 벗으니까 계속 옷 벗은 상태에서 민간 사복으로 입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휴가 처리가 된 거야. 그리고 8월 1일 계속 장관실에서 전화가 오는 게, 야, 휴가 처리한 거 맞지? 휴가 처리야? 라고 두세 번을 케어를 해줘요. 장관이. 그리고 8월 2일 날 보직 해임은 박정훈이 돼. 그러면 누가 이게 로비를 한 거냐고. 임성근이 로비를 한 거야. 그런데 이 얘기는 예. 구명 로비가 성공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임성근이 근데 무슨 힘이 로비가 있어서, 성공했고, 무슨 힘이 있어서. 성공하면서 말 안 듣는 박정훈이 날아갔고. 그렇죠. 근데 자. 박정훈이 말 안 들으니까 대통령은 계속 연달아 3번 전화하면서 분노, 뭐 스토킹 하듯이 내 말 안 들어, 내 말 안 들어 이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임성근이 분노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아. 어떻게 그런 파워가 있느냐. 그렇죠. 그렇죠. 예, 예.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, 할 수 7월 있느냐. 아닐 거고. 7월 30일에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. 모든 게 다 끝났어. 28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게 다 끝나고 굉장히 클린한 사건으로 끝납니다. 그러니까 오죽 본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면 언론 플레이까지 하잖아. 책임지고 나가겠다고. 이게 7월 30일쯤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임성근은 이게 보직 해임 되더라도 좀 떳떳하게, 그래서 투스타는 지켜야 되니까 어디 정책연구위원으로 투스타를 지키는 상황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까지 나왔잖아. 비서들을 통해서. 그런데 그 로비가 1.5일, 2.5일 만에 다 성공시켜버린 거지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